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성당포구 마을에 이어 두 번째 자치연금 마을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 농어인 협력재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해 희망하는 농촌마을을 공모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군산 산업단지 인근 포장마차 거리가 산단의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진 이후 포장마차 10여 곳이 모두 문을 닫은 지 1년이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이 일대의 상권도 30%가 줄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와 용안 생태습지공원 등 지역 곳곳에 여름꽃이 만발해 주민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와 연꽃 등이 만발한 여름꽃을 보면서 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다음 달 5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정읍과 남원, 진안 등은 2단계가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제한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종 접종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루 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군산 17명, 전주 10명, 익산 7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241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익산은 타지역 방문과 타지역 확진자 접촉 등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5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2명입니다. 지역 발생 2,001명, 해외 유입 51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난 2,197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과태료는 개인이 10만 원,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두 번째 자치연금 마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자치연금 마을이 알려지면서 다른 농촌마을마다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는 공모를 거쳐 연말까지 2호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북부청사, 익산시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20일 자치연금 마을 조성을 놓고 협의를 벌였습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동반선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농어업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상생기금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 예산까지 합하면 최대 2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당포구 마을이 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저희가 한 다음에 대중소재단에서도 본부기획사업으로 마련을 했어요. 저희랑 같이. 제1호 자치연금 마을 조성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했고 태양광 발전과 관광 수익 등을 통해 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연금 마을이 되면 70세 이상 노인은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익산 지역 농촌 마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2호 자치연금 마을은 조만간 공모를 진행해 연말까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마을 스스로가 수익 모델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죠. 본인들 사업 운영하는데 다른 시설이 더 있으면 태양광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설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고령화된 농촌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노인복지 향상 효과까지 가져오는 자치연금 마을. 2호 마을 조성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희망하는 농촌마을의 유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N 주정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업체는 106곳, 분양률은 71.4%를 기록했습니다. 또 분양계약업체 중 절반인 53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17개 업체까지 공장 가동에 돌입하게 되면 가동률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익산시는 글로벌 식품존의 입주 규제가 완화된 만큼 100% 분양 달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오늘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을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돕기 위해 추석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은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작년 명절에도 20만 원까지 상향 적용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익산 중앙동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과 매일시장을 직접 둘러본 후 곧바로 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피해 상인들은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전 총리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 전 총리의 공식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응급조치는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나 또 정부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김수웅 의원과 함께 적극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이 오늘 도치마을 주민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정 시장은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 입주가 이뤄지면 도치마을 주민들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치마을 주민들의 홍주원 입주 반대 활동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과 조경수, 신영자 의원 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서를 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예결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의원들 간 갈등으로 예결특위위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제240회 임시회에서 새 예결위 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인 설경민 의원의 예결위원장 진출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군산 산업단지 인근의 포장마차 거리가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진 이후 10여 곳이 모두 문을 닫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일대 상권도 30%가 줄어들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운영에 들어간 군산의 한 포장마차 거리. 다닥다닥 붙어있는 10여 곳의 상가 모두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한낮인데도 어둠침침하고 목재 건물이다 보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운영자를 모집한 뒤 영업을 시작하면서 한때 군산의 인기 상권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1년 넘었나? 왜 그러냐면 저번에 나 그 하나가 하더라고요. 한 곳. 지금은 한 집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소비 인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좀처럼 상가를 살릴 대안이 없으면서 장기간 방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우하고 저 현대가 싹 다 빠져나간 게 다죠. 이게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다 하고.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이 일대가 하루가 다르게 빈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삼북동을 포함한 미성동 일대의 상가 수는 2017년 1,380곳에서 지난해 1,0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군산의 소규모 공실률은 9.2%에서 26.6%로 늘어 여전히 전국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19로 무너진 구도심 상권.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북부권에 장애인 파크 골프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용안면 칠목리 일대 2만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되며 연말까지 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 3월쯤 착공될 전망입니다. 완공 목표 시점은 내년 6월입니다. 군산 인피지구 단독주택 용지가 공개 매각됩니다. 군산 인피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전체 28획지 15,000여 제곱미터로 조성됐습니다. 이 중 1차 매각을 통해 10획지는 팔렸고 이번에 나머지 획지를 다음 달 7일까지 온비드 입찰을 통해 공개 매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석도국제회리가 여객선 임대 사업을 통해 생존 활로를 찾았습니다. 석도국제회리에 따르면 군산과 중국 석도 노선을 오가던 여객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을 울릉크루즈에 임대했습니다. 이번에 임대된 여객선은 뉴시다우 펄호로 울릉크루즈는 시범 운항을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3년 동안 포항과 울릉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여객선 임대가 성사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석도국제회리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3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81억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도 28조 1천억 원으로 9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4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와 용안 생태습지공원에 해바라기와 연꽃 등 여름꽃이 만개하면서 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해바라기 꽃길이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해바라기 꽃길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기 해바라기 꽃이 있어서 너무 건강 있고 좋고 그래서 많이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뜻밖의 이런 데 와서 이 꽃 구경도 한다는 게 힐링이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5월 시가 전북대학교와 협의해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5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했고 시는 여름꽃밭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안 생태습지공원. 논산에서 온 김시환 씨는 가족들과 함께 연꽃을 비롯한 공원 꽃들을 보며 산책하는 것이 낙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산에서 가족하고 같이 이 용안의 생태공원에 놀러 왔는데 꽃도 이쁘게 많이 펴 있고 연꽃도 피고 해바라기 꽃도 피고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공원이네요. 용안 생태습지는 67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생태습지 공원입니다. 최근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시원한 금강의 강바람을 따라 여름꽃밭 산책을 즐길 수 있어 힐링 여행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익산 곳곳의 여름꽃길. 여름에 이어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을 볼 수 있는 가을꽃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한 명이 사망한 금강하구뚝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금강하구뚝 관리 주체인 금강사업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강사업단으로부터 관리 세부 규칙 등을 제출받아 업무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3분쯤 6명을 태운 어선이 금강하구뚝의 통선문을 통과하던 중 통선문을 열자 수위 차이로 방류수가 쏟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져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해경은 6명 모두 구조했지만 20대 대학원생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5시 10분쯤 오산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28,600명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등록 계좌로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계좌 오류나 새롭게 추가되는 저소득층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45명이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등 5명은 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 관련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성영상물 10명, 불법 촬영물 4명, 불법 합선물 2명입니다. 도내 여성 농민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여성농민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여성농민의 연합은 때론 남성 농민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것이 여성이지만 언제나 농업정책에서 보조자로만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몸을 쪼그리고 앉아 노동하는 여성들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검진 예산을 마련하는 등 평등한 농업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벌초객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료로 벌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북 지역으로 벌초하러 오는 출향인입니다. 신청자 가운데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훈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며 지역 소방서에 소속된 의용 소방대원이 3인 1조로 벌초를 대행합니다. 지난해에는 봉분 천여기를 무료로 벌초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루어지며 재난과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익산시는 건축과 토목,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기동반을 현장에 투입하며 주요 도로와 민박시설, 문화재, 노후 아파트, 저수지 등 모두 129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새만금 K-팝 페스티벌이 연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당초 다음 달 10일 열기로 한 K-팝 페스티벌을 오는 10월 2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경된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 등은 다음 달 공식 누리집에 게시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백제 세계유산축전에 재미와 감동을 더할 백제로 별빛 마실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오후 6시 왕곡리 유적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익산 시민이 만들어가는 동네방네 방송국 아리랑 익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쌍용 반점을 착한 가게 1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를 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